반갑습니다. 소개받은 심원식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발표하게 될 내용은 사실은 제목에는 굉장히 광범위한 주제, 또 하나는 데이터 관리 계획이라는 굉장히 협소한 주제가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약간 오늘 진행될 내용의 어떤 맥락을 놓는 차원에서 광범위한 내용에 더 집중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늘 다루는 연구 데이터는 국가나 공적 재원으로 지원된 수행된 그런 연구에서 나온 그 데이터를 말을 하고요. 제가 연구 데이터라고 했을 때 그것은 과학이나 학술적인 목적으로 어떤 현상에 대한 근거로 사용되는 그런 객체, 이렇게 일단 정의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발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먼저 연구 데이터의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사실 관련된 내용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렇다면은 우리들이 익숙한 학술지 시장, 논문, 그거의 가치는 어떻게 되나 한번 자료를 찾아봤는데요. 최근 나온 그런 자료에 의하면 이건 추정입니다. 전 세계 글로벌 STM, 그러니까 Science, Technology and 의학, Medicine, 학술지 시장 규모, 여기서는 주로 이제 영어권의 학술지 시장 규모가 약 10,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110조 정도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한편으로 보면 굉장히 큰 숫자고, 어떻게 보면은 생각보다 더 작다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직접적인 건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향후 연구 데이터의 어떤 그 가치를 추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연구 데이터의 가치와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수행된 연구를 보면 이것도 가장 최근인데, 호주의 대표적인 R&D 기관인 CSIRO라는 기관에서 나온 보고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어떤 국가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연구 데이터의 가치,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 어떤 특정 기관, 그러니까 데이터를 수집해서 제공하는 기관의 관점에서 그게 어떤 가치가 있을까. 그래서 크게 보면 당연히 가치평가에서는 가치가 있고 그 다음에 비용이 따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용 가치에는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사용에서부터 나오는 혜택, 이제 대표적으로는 시간을 얼마나 이용자들이 그것을 절약했느냐, 이런 관점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간접적으로 어떤 제품을 만든다든지 서비스를 만드는데 어떻게 활용되어 있느냐, 또 지금은 사용하지 않지만 향후 이런 것들이 기술 발달로 인해서 이런 데이터를 사용하게 될 때의 가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이용 가치로 보고, 그것 이외에도 사실 데이터가 가치가 있다. 그걸 이제 유상 가치 아니면 상징적인 존재 가치, 이렇게 해서 이용 가치와 비용 가치 합을 더하고 거의 그런 데이터를 수집하고 제공하는 데 들어간 제반 비용을 해서 이 특정 연구에서 보면은 혜택이, 이런 것들을 조사한 혜택이 실제 들어간 비용보다 훨씬 더 높게 나왔습니다. 저는 이 연구 데이터를 꼼꼼하게 살펴봤지만 좀 여기에는 빠진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학술지 또 논문 생각하면 우리가 정상적인 연구를 해서 논문 쓰는 거,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데, 데이터는 이렇게 활용을 하게 되려면 훨씬 더 많은 비용이 아마 추가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연구자들이 쏟아되는, 또 지불해야 되는 비용이 여기가 이렇게 충분히 반영이 안 됐다.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우리들이 연구 데이터를 수집하고 공유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좀 고려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연구 데이터의 가치는 그럼 과연 어느 정도일까요? 데이터가 없다면 과학은 존재할까요? 당연히 여기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절대 그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겠죠. 왜냐하면 데이터는
과학 수행의 기반이기 때문에. 하지만 전체적으로 과학 데이터가 어떻게 취급되어 왔는지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과학 커뮤니케이션, 우리가 수행하는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과학 커뮤니케이션에서 과학 데이터, 연구 데이터는 어떻게 보면 2등 시민, 이류 시민 취급을 받았다고 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래서 연구 데이터의 가치는 과학 커뮤니티 구성원 모두가 동의하는 기본적인 전제이지만 우리가 거기에 시스템으로서, 체계로서 들이는 노력은 상당히 미약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데이터의 체계적인 관리, 수집, 공유에 굉장히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첫 번째로는 디지털 혁명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양의 데이터를 우리가 수집하고 분석하고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인프라가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지나치게 우리가 학술지 논문을 기반으로 한 성과, 측정, 여기에 집중했다는 그런 자성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래서 연구 데이터의 이용에 대한 그 가치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내용들이 더 발굴이 돼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 표는 연구 데이터를 우리가 바라볼 때 경제학적인 측면에서 두 가지 이렇게 대표적으로 많은 요소를 가지고 하는데요. 하나는 내가 얼마나 많은 개인들이 이용을 할 수 있는데 배제될 수 있느냐. 대부분이 이제 이런 배제성은 공공재와 사유재를 나누는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멋진 석양을 볼 수 있다. 이거는 배제성이 굉장히 어렵죠. 모든 사람들이 다 나눌 수 있고. 하지만 물건을 사는 것은 돈을 지불을 해야 되니까 배제성이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것은 또 그리고 이제 편익 감소성은 한 사람이 사용을 했을 때 다른 사람이 사용하거나 소유했을 때 그게 얼마나 방해가 되는지. 그래서 우리들이 보통 공공재는 그런 경합성, 이게 굉장히 낮고 또 사유재는 경합성이 굉장히 높다고 말합니다. 우리들이 오픈 데이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오픈 액세스라는 이미 굉장히 큰 사회적인 조류가 있는데, 오픈 액세스가 기대와는 달리 굉장히 복잡하고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 급속하게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액션을 취하지 않으면은 오픈 액세스의 그런 어려움이 오픈 데이터에도 나타나서 조만간 어떤 글로벌 기업들이 데이터를 유료화한다든지, 왜냐하면 그 자본들이 데이터를 굉장히 많이 모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공공재로 만들 수 있는 엄청난 그 가치를 가진 자원이 이런 그 유료 데이터가 된다든지 구독 기반이 된다든지 했을 그런 위험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액션이 빨리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데이터가 공공재가 돼야 되고 오픈 데이터가 돼야 된다, 그것을 주장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 가지 형태로 나올 수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지금 학술지 논문이 유료화된 것처럼 그런 전철을 받게 된다면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당연히 연구 데이터의 그런 가치에 대해서는 저희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 이런 연구 데이터를 공유를 했을 때 새로운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길도 생기고, 또 연구자 입장에 봐서는 데이터를 공개하는 논문이 그렇지 않은 논문보다 더 많은 인용을 받는다. 우리가 목매다는 것은 인용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평가가 인용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역시 아직도 연구 데이터의 그런 가치는 더 많이 밝혀져야 될 부분이 있다,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네, 지금 네, 됐습니다. 현재까지 그 얼마나 연구 데이터가 공유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통계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여기에 제시된 통계들도 조금 시간이 경과한 통계 데이터이긴 합니다. 하지만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은 전반적으로 데이터의 공유가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런 결론을 내리는 건 아닙니다. 연구자가 잘못했다, 이 결론을 내리는 건 아닙니다. 상당히 여기에는 복잡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여기서 말할 수 있는 것은 여전히 이제 학술지에서 데이터의 그런 공개를 요구를 하고 있지만, 요구를 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데이터 공유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공유를 하고 있는 경우에도 상당히 형식적인 공유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여전히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즉각적으로 어떤 우리가 실행될 수 있는 또 어떤 규정을 통해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상당히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추진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말씀드립니다. 이미 1997년부터 미국의 보시면 주요 이제 연구 기관에서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대전제는 데이터의 가치는 데이터의 사용에 있다. 그렇게 하려면 과학 데이터에 대해서는 온전한 오픈 액세스가 국제적인 표준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넘어야 될 산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해결 과제들을 이미 20년 전에 밝히고 있습니다. 상당히 궁금한 부분이 이제 하나의 사례를 들자면, 이런 해결책 중에 하나로 제시되는 게, 그럼 데이터 인용을 하면 학술지 논문을 인용하는 것처럼 연구자들도 해피하고 데이터가 인용이 될 수 있으면 발견할 수 있으니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당연히 데이터의 인용은 꼭 필요합니다. 이것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들이 착착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표준들도 이미 제시가 돼 있고요. 하지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요? 학술지 논문이 우리 대한민국의 아파트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아파트는 어느 지역에 있는 몇 평의 아파트, 그러면 사람들이 굳이 그 아파트를 보지 않아도 어느 정도 가치를 알 수 있습니다. 표준적인 내용들이 있습니다. 학술지 논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런 표준화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포맷도 그렇고요. 퀄리티에 대해서도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어느 정도 어느 학술지에 나온 어느 정도 논문이다 그러면은 그런 질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평가가 가능합니다. 데이터에 대해서는 전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데이터는 우리가 다뤄본 학술지 논문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를 논문과 같이 인용을 해주면 똑같이 연구자들도 해피하고 이런 것들이 해결되겠지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단순한 생각이고, 이런 생각은 앞으로 이런 생각으로 우리가 정책을 추진한다면 굉장히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그런 경고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미 이제 이런 데이터를 그럼 과연 공유하고 또 사용하기 위해서 어떤 표준이 필요할까, 여러 가지가 제시되어 있는데요. 페어 프린시플 원칙이라고 대원칙이 이미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되고, 발견할 수 있으면 그것을 접근할 수 있어야 되고, 여러 표준적인 포맷 시스템을 통해서 이용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게 원칙뿐만 아니라 이 원칙이 실제적으로 실행될 수 있고, 또 이런 것들을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이 마련이 되고 있습니다. 컴퓨터가 어디 있는지.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오픈 데이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단순히 오픈 데이터의 하나의 관점에서 우리가 바라볼 게 아니고, 디지털 혁명이 가져다 주는 이러한 그 혁신들을 우리가 보다 큰 사회 경제적인 혜택을 더 만들기 위해서 통합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되겠다. 그리고 이것을 하는 데 있어서는 정부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 그래서 미시적인 관점에서 보지 말고 어떤 오픈 데이터 관련된 정책을 하더라도 오픈 사이언스라는 통합적인 관점에서 하는 게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간략하게 데이터 관리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관리 계획은 보통 연구비 지원 기관에서 요구하는 굉장히 짧은 부속 서류입니다. 연구 제안서에 보통 들어가지는 않고요. 이 부록에 들어가는 겁니다. 하지만 연구 데이터 관리 공유의 핵심 정책 도구로 전 세계에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예시를 하나 들어봤고요. 데이터 관리가 왜 중요한가? 왜냐하면 연구를 수행하고 끝난 다음에 연구자들에게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를 요구하면요, 이미 모든 범죄는 다 저질러졌습니다. 데이터는 연구자가 논문을 쓰기 위해서 이미 자기가 쓰기 위해서는 설명을 해놨지만 그거 이상은 절대 아닐 수 있거든요. 그래서 미리 연구를 시작하기 전에 이것을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DMP를 요구할 때 무조건 연구 데이터 관리 계획에 대해서 제시해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런 우리가 인프라를 마련하고 있고 이런 인프라를 우리가 구축하고 있으니 이것을 사용하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프라 구축에도 긍정적이고, 또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분야별로 이 DMP를 검토를 하고 또 이행 여부를, 준수 여부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분야별로 각 분야에 맞는 프랙티스를 자기들이 규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커뮤니티 구축에도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지난 몇 년 동안 굉장히 많은 여러 국가의 이 연구 데이터 관련된 정책과 관련된 또 시행과 관련된 기관들의 굉장히 많은 전문가 면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온 결론은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있는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모든 기관, 모든 전문가들이 저와 면담을 통해서 한 이야기는 자기들이 이런 정책을 시행을 했다, 몇 년 됐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는 이 분야에서는 걸음마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대한민국 정부도 관심이 있으면은 이것을 우리가 한 것들을 참조해서 하는 건 좋은데 참을성을 가지고, 인내를 가지고, 끈기를 가지고 하기 바란다, 이런 조언을 했습니다. 각국에서 어떤 경우에는 DMP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아직 시행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여러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이런 DMP를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백악관에서 굉장히 정책적인 드라이브를 가지고 있고 공공 투자에 대한 효율성 관점에서 하고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연구비 지원 기관에서 온전한 연구를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고민에서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다양한 그런 것들이 있고 다른 맥락에서 수행이 되고 있다. 하지만 역시 DMP가 이런 연구 데이터의 관리, 공유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가장 빈번하게 활용되는 정책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오픈 데이터 별개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수행해오던 오픈 액세스 관련 정책 기조위에 하고 있고, 최근에는 오픈 사이언스라는 통합적인 관점에서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 데이터 관리 계획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이제 계획도 세우고 또 어떻게 실행을 할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 DMP를 한다고 해서 데이터가 수집, 공유, 재사용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다만 DMP가 연구자 인식 변화와 또 여러 관련된 이해 관계자 간의 대화의 촉매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행동경제학에서 말하는 너치, 이걸 좀 쓰려고 했더니요, 적용이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너치는 강제성이 없는 내용인데 DMP는 어떤 모양으로 하든지 일정 부분에 강제성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런 너치의 그런 특성을 우리가 좀 반영을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뭐 R&D 규모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정말로 세계적인 수준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연구 데이터 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도 미시적으로 연구자들이 이런 성과 관리를 내는데 우리가 이걸 어떻게 평가해야 될까, 이런 관점보다는 보다 통합적인 관점,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어떤 연구 성과에서 특허라든지 보고서라든지 논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프레임워크에서 그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데이터의 어떤 평가, 수집,
공유 이런 것들을 실행하려고 한다면 굉장히 무리가 따를 것이다. 난항이 예상될 것이다. 그리고 겉으로는 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다른 관점에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께 몇 마디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예, 관심 가져주시고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